뉴욕시 아시안 학부모와 교사들은 지난 11일 퀸즈 보로청 앞에서 특목고 입시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뉴욕시에서 홍역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10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추가로 8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MTA 측은 홍역 관련 버스 운전자의 유대인 승차 거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주 주하원에 상정된 렌트 안정법 개정안 내용에 건물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뉴욕주 의회는 에어비앤비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9시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아시안 학부모와 교사들은 지난 11일 퀸즈 보로청 앞에서 특목고 입시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양준화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인회 찰스윤 회장 당선인과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 그리고 학부모 50여 명이 참석해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인종의 다양성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특목고 시험 폐지는 아시안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회장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특목고에서 공부하려는 아시안 학생들에게 불리한 특목고 시험 폐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 그리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자녀를 지켜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탁월한 자는 거기 성공하는 거가 미국 스타일인데 이거는 미국 스타일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히 여기에 대해서 저지하고 이것은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 당선자도 인종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뉴욕시 전체 공립학교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목고 입시 폐지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이버시티라는 목적은 좋은 목적인데 그 다이버시티라는 걸 갖다가 도구로서 이용을 해서 우리 커뮤니티를 가른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선호하냐면은 지금 사실 이 전체 교육 시스템 자체가 브로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다이버시티를 갖다가 추진하는 방법은 그 뉴욕시에서 킨더가든부터 8학년까지 좀 더 투자를 해서 그래서 진짜 이 그 특수 고등학교에 못 들어온 학생들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교육에 신경을 쓰고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자연스럽게 다이버시티를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퀸즈 보로홀에서는 뉴욕주 상원 산하 뉴욕시 교육위원회 존 리우 위원장 주최로 특목고 입시 관련 커뮤니티 포럼이 열렸습니다.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이 오픈 포럼에서는 수십 명의 발의자가 나서 특목고 입시 존치와 폐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에서 홍역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10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추가로 8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들 중 6명은 한 가정의 형제들로 알려졌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14살 사이의 이들 형제는 최근 브루클린의 친척을 방문했다가 전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욕 시외 지역에서 보고된 확진 환자 수는 202명으로 대부분 라클랜드 카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브루클린 일부 지역 모든 주민들에게 홍역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는 비상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부 유대인 커뮤니티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의 백신 접종 거부는 주법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보건국은 예방접종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며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인 MTA가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유대인 혐오 범죄 가능성에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홍역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브루클린 지역에서 한 버스에 승차하려던 유태인을 고의로 승차 거부하려던 운전사를 상대로 MTA가 인종차별 범죄인 혐오 범죄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태인 커뮤니티에서 홍역 백신의 거부가 일고 있는 가운데 홍역이 확산되자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유태인에 대한 적대감이 표출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주 이 유대인 남성은 플러싱과 프랭클린 애베뉴가 만나는 코너에서 B57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이 남성을 무시하듯 지나치려는 움직임에 강제로 버스를 막아 억지로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순간 여성 운전자가 홍역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비하했습니다. 윌리엄스버그의 유대인 협회는 즉각 해당 운전자의 행동이 반유대인 행동이며 고발을 하였습니다. 빌 드볼라지오 시장도 고의적인 이러한 행동을 비난하고 나섰으며 MTA는 사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주 주 하원에 상정된 렌트 안정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건물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에서는 6월 만료되는 렌트 안정법을 대신할 개정안을 회기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주 하원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세입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렌트 안정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을 막고 건물주가 보수 공사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건물을 산 개인이나 회사가 기존 세입자를 함부로 쫓아낼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법안 내용 관련 건물주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파트 유지 보수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세입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치솟는 렌트비보다 관리 비용이 더 비싸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개정안 지지자들은 이 같은 건물주들의 하소연은 처음이 아니라며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뉴욕시 5개 보로 120만 가구에 적용됩니다. 뉴욕주 의회가 에어비앤비 등 30일 이하 단기주택 임대를 통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숙박 중개업체 운영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9일 에어비앤비와 홈어웨이 등 온라인 숙박 중개 사이트에 단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당 1개의 리스트만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렌트 안정 아파트는 에어비앤비와 홈어웨이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상정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또 에어비앤비와 홈어웨이는 사전에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주인 등의 인적 정보를 주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하의 단기 아파트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이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쿠피스 뉴욕주 상원의원과 조셉 렌톨 뉴욕주 하원은 이번 법안은 온라인 숙박 중개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함께 추가 수입 확보를 위해 단기 임대를 하는 뉴요커들을 위한 절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이번 법안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루이지애나주 남부의 한 지역에서 최근 열흘 사이 흑인 교회 3곳에 불을 지른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2일 그리고 4일 루이지애나주 세인트 랜드리 지역에 있는 흑인 침례교회 3곳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수사국 등 관계당국이 수사에 들어갔고 마침내 한 백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시골 지역인 세인트 랜드리는 주민의 56%가 백인이며 41%는 흑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950년대 이래 미국 남부 지역에서 흑인 교회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방식도 방화와 폭탄 공격 등 다양했습니다. 2015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의 한 흑인 교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쏜 총에 9명이 숨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용의자는 21살의 홀덴 매추로 밝혀졌으며 방화의 대상이 되었던 흑인 교회들은 당시 모두 신도들이 없었던 관계로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로봇 직원을 대거 투입합니다.
직원들의 단순한 반복 업무를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다른 유통업체로 확산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월마트는 올해부터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로봇에 재고 관리와 바닥 청소, 물품 하역 등을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재고가 부족한 선반을 찾아내는 로봇인 일명 보사노바는 최소 300개 매장에, 바닥 청소 로봇은 최소 1,500개 매장에 각각 배치됩니다. 트럭에서 물건을 하역하고 분류하는 스마트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로봇도 기존 1,200대의 갑절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역 직원이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월마트는 미국 내에서만 약 4,600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이러한 로봇 직원을 통해 최저 임금 인상 등과 맞물린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기존 직원들의 단순 업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전자상거래 업무에도 더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월마트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스트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간의 망명 생활 끝에 축출돼 영국 경찰에 체포되면서 언론 자유 침해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가 어산지는 언론 자유의 영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포스트는 미 군인의 컴퓨터 해킹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정보기관과 협력해 미국의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언론의 상괴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어산지가 미국으로 인도돼 단죄된다면 이는 그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민 자유의 패배가 아니라 법치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공박했습니다. 포스트는 11일자 사설에서 어산지가 7년 전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도피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스웨덴의 성폭력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제하면서 어산지는 그러나 에콰도르 정부의 호의를 남용해 러시아가 위키리스트를 미 대선 개입에 이용하도록 역할을 했으며 이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되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산지가 미국 내로 송환될 경우 예상되는 형량은 최소 7년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인 2명이 최고 권위의 이민자 장학금인 더 포렌데이지 소로스 펠로십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재단 측이 최근 발표한 30명의 수상자 명단에는 옥스퍼드대 낸시 고 씨와 예일대 MD, PhD 프로그램의 황 씨가 포함됐습니다. 총 1,767명이 지원해 5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장학생에 선발된 이들은 학위 과정 2년 동안 최고 $9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브루클린 벤슨 허스트에서 자란 고 씨는 컬럼비아대 역사학과를 졸업했으며 2017년 로즈 장학생으로 선정됐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15살에 도미한 황 씨는 로체스터대 신경과학과를 졸업한 후 하버드대 랜덜 피터슨 연구소에서 유전체 편집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주 조지시티 공원에서 조깅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르게 리오는 평소 피해 여성을 괴롭히며 쫓아다녔던 스토커였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르게는 평소 33살의 여성 캐롤라이나 카노를 쫓아다니다 지난주 저지시티 공원에서 납치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코드를 이용해 캐롤라이나의 목을 조른 후 시체를 연못 속에 버렸습니다. 리오스는 서류비비 이민자로 미국에서 2번 추방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서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6살의 가수 로이킴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로이킴은 조사 결과에 따라 출교 조치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지아 타운 대변인은 매트 힐은 10일 로이킴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학은 성적 일탈 행위로 보고된 사례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학교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지타운대는 교칙에 성적 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출교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브롱스에 사는 23살의 남성 에인젤 에스테반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에인젤은 지난 10일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여자친구인 21살의 인디라를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인디라는 이날 새벽 6시경 모리츠 하이츠와 넬슨 애비뉴 교차 지점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캐고 있습니다. 어디 좀 이상한 데 있었어요? 뉴저지주 패터슨의 그로서리 주인 부부가 수년간 450만 달러의 푸드 스탬프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다 당국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연방검찰은 10일 웨인에 사는 일브라임 주구비를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스냅 관련 사기와 돈 세탁 혐의로 그의 아내 미리암은 공모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메이카 미트마켓이라는 그로서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50만 달러에 이르는 푸드스탬프를 현금으로 바꿔줬습니다. 푸드스탬프는 물건 구입에 사용할 수 있을 뿐 잔돈조차도 현금으로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오바마 케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등에서 시행 중인 공공보험 성격의 단일 건강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연방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2020년 민주당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 의원은 10일 2019 메디케어 포올 법안을 공식 상정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 2017년에도 동일한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샌더스 케어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모든 미국인이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뉴욕 한국 라이온스 클럽이 오는 4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퀸즈 플러싱에 있는 이훈 안과에서 무료 안과 진료를 제공하는 눈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국일보가 특별 후원하는 이날 행사는 조기 진단으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시력검사, 백내장, 녹내장, 당뇨 망막염 검사로 진행됩니다. 뉴저지주 공무원은 뉴저지 주민이어야 한다는 법을 어기고 타주에 사는 공무원이 2,3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1년 크리스 크리스티 당시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타주에서 뉴저지로 통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거주지가 타주여야 한다거나 재정의 문제로 인해 주 내에 거주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당초 이 법은 뉴저지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주 내에서 살면서 뉴저지주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포커스인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에서는 그 한인 유권자 협의회에서 권영만 회장님을 모시고 이 펠팍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네, 또 뵙습니다. 이 권 회장님께서는 지난달 이 신문 기고를 통해서 이 81세이지 파크 개발 문제에 대해서 네, 쓰셨더라고요. 예, 그렇죠. 중앙일보 칼럼에 썼습니다. 네, 예. 그 어떤 문제인가요? 현재 그 팔팍에는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그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네. 주택 문제인데요. 주택이 적어서 그렇다 그러면 지으면 되는데 주택이 너무 많아지고 과밀이 돼가지고 문제입니다. 그 과밀된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기존 그 주택, 오래된 주택 네. 이것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두플렉스라 그래가지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네. 옆에 달아서 네. 짓는 거 있죠. 그런 주택을 짓는 게 아마 인근 타운에서 보다가 가장 건축법이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두플렉스 신축이 건축업자들한테 용이하니까 네. 많이 짓게 되는데 네. 그것을 많이 짓다 보니까 사실은 타운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그렇죠. 이게 그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듀플렉스가 이 과밀 현상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집이 갑자기 많이 지어지게 되면은 가장 일어나는 문제가 이제 교통관계, 네. 또 도로 문제, 또 도로 파손되는 거, 또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전기가스 네. 그런 그 기관산업 문제, 기관시설 네.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왜냐하면은 집이 지어지는 그 진도에 따라서 네. 제대로 따라오질 못하니까. 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과밀, 인구에 네. 의한 그 학교 문제. 네. 또 인구가 과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네,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무래도. 문제 때문에 복합적으로 모든 그 시설이라든가 행정이 제대로 맞춰서 따라오질 못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 듀플렉스의 건축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그것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점이 지난 그 2월 27일 날 네. 타운에거 플래닝 보드 공청회가 있었어요. 마침 그 공청회에 참석하라는 편지를 네. 저희 이웃집이 이웃에 있는 집이 새로 짓기 때문에 네. 부숴버리고 새로 짓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와가지고 네.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지을 수 있는 대지가 50 곱하기 100이라는 거 레귤러 사이즈의 대지거든요. 네. 거기에는 전면 25피트, 뒷면 25피트, 옆 사이드 6피트, 6피트 이렇게 띄워놓고 높이는 28.5피트로 지어야 되는데 네. 그걸 발의연서라 그래가지고 변형된 그런 설계 도안을 제출을 했어요. 네. 근데 그래- 그게 승인이 됐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승인을 못 받게 하려고 제가 참석했죠. 네. 거기를 인근의 이웃에 있는 주민들을 몇 분 동원해가지고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런 법률이 승인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냐하면은 88개 건축법 제 300조에 보면은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 규정으로 지으라고 그랬는데 네. 거기에 부칙 조항이 또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부칙을 만들었는지 저는 확인은 안 했지만은 그 부칙에 의해서 그렇게 변형된 설계도를 갖고 오는 그런 건축업자도 허가를 이제까지는 주민들이 반대가 없으면 해줬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거지요. 네. 주민들이 반대가 있든 없든 간에 네.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지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가서 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이 네. 300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라. 뭐 때문에 이걸 네. 못하느냐. 그리고 레귤러 사이즈의 건축허가 들어간 것은 그대로 건축허가를 내주면 되지. 공청회를 왜 소집하느냐 이거예요. 네. 공청회 주민들이 모르면 올 수도 없고 관심도 없는 주민들 많고 네. 그런데 주민들 안 오면 허가해주고 주민들 와서 반대 의견 내면 허가 안 해주고 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네. 건설사 측의 어떤 로비가 좀 상당히 있었나 보네요. 글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전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그러한 그 조항 때문에 관행적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없으면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를 제가 그 시의 책임 있는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그런 그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시를 했고 네. 300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제발 좀 제대로 된 타운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거 요구를 강력히 했습니다. 네. 그 그래서 반응은 어땠었나요? 그날 플래닝 보드의 member 전원이 만장일치로 그 주택 소유주가 올린 설계안을 부결시키고 네. 정상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제 회장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면 바람직한 이 타운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 유권자의 회원들이나 주민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300조의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대로 그대로 이행을 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현재 두플렉스는 너무 과잉입니다. 과잉 공급이 돼 그렇죠. 있어요. 네,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다 굉장히.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기간 시설이 따라오질 못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스탑을 시키고 그런 기간 시설이 제대로 된 네. 상태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뭐 타운의 조례를 조금 바꾼다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 더 이상의 그 과잉 두플렉스가 공급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차차 이렇게 관철시켜서 정말로 타운이 정상적으로 살기 좋은 그런 타운으로 되기를 네. 지금 힘쓸 겁니다. 네, 이게 과밀 현상으로 그 듀플렉스가 과밀 현상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또 학교도 다시 세워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들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보달 전에 얘기가 됐지만은요, 저희 손으로 뽑은 교육위원들이 네. 힘을 합쳐가지고 약 5,600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학교 증개축 비용으로 이렇게 주민투표를 지금 붙이려고 합니다. 네.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믿고 찍어줬는데 네. 결국 그분들한테 배신당한 게 아니냐 이런 좀 멍한 그런 생각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언젠간 해야 될 일이긴 네. 하지만은 갑자기 한인들로 바뀌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희 유권자협의회가 그동안에 했던 일이 주민들한테 세금 올리는 일밖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원성도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유권자협의회는 그 원성을 듣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이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큰 부담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네. 행정부라든가 교육위원회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잘 이렇게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우리 타운이 제대로 발전되려면은 과잉 두플렉스 공급은 좀 조금 자제해야 네. 되고 그 대신에 그 상업지역이라든가 네. 공업지역 이런 데 조닝을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뭐 부족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급받으면은 또 학교 문제라든가 주민 텍스 급격한 인상 이런 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이 유권자 협의회라는 것은 이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선거를 위한 어떤 활동, 캠페인을 벌이는 어떤 지원 단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권익 신장을 위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었죠. 예, 예. 한인 네. 예, 권익 신장을 위해서 네 위한 네 번째 우리 네, 그거죠. 그런 활동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유권자 등록했고 또 캠페인 해갖고 시장, 시의원, 교육위원 다 네. 만들었잖아요. 그랬으면은 주민들도 뭔가 우리 권익을 위해서 또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정관 목적 4조에 나와 있어요. 네. 네 번째 항에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살기 좋은 타운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주민들의 권익 신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두플렉스 문제라든가 타운의 세금 문제라든가 이것도 우리 유권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권자 협의회라는 그 명칭에 조금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네. 반론이 제기되긴 하지만은 우리 그 창립 목적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그 목적대로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2019년에 뭐 계획은 세워져 있으시겠죠? 그럼요, 물론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당장 해야 될 일이 6월달에 프라이머리 시의원 네. 뽑는 그 예비 선거가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 4명이 후보했잖아요. 네. 2명은 민주당 엔도스 지원을 받고 2명은 이제 지원을 못 받는 후보인데 아마 이 네 분들이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네. 그래서 백인 1분, 한인 3분 이렇게 됐는데 과연 어느 네. 네 분 중에 어느 분이 타운을 위해서 정말 살신성연할 수 있는 그런 봉사 정신을 갖고 있느냐, 또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그런 후보자냐, 이것을 우리 유권자협의회에서는 면밀히 가려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뜻을 많이 경청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겁니다. 네, 아마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예, 유권자협의회에서 지지 후보를 네. 결정하면 그분이 될 확률은 크겠죠. 네, 이게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팰리세이즈 박 한인 유권자 협의회에서 권영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